네, 오늘 Faster RCNN이라는 논문이네요. 이쪽 또 발표 서구 학생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서 슬라이드 몇 페이지에 질문할 거 있는지 그거 꼼꼼히 좀 적어서 일단 발표 끝나면 질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엉뚱한 질문도 질문이 되고요. 그거를 또 생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해 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비전 오브젝트 디텍션의 중요한 모델 중 하나인 FASTER RCNN이 소개된 논문을 리뷰하겠습니다. 논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FASTER RCNN은 Toward Real-Time Object Detection, 오브젝트 디텍션의 실시간 성능을 위해서 속도를 높였고 Region Proposal Network, Region Proposal Network라는 것을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발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무엇인지와 오브젝트 디텍션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FAST RCNN의 기반 모델이 되는 RCNN, SPPNet, FAST RCNN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핵심 위주로 리뷰한 뒤에 RCNN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이 뭘까요? 우선 크게 한 개의 객체를 대상으로 하냐, 여러 개의 객체를 대상으로 하냐로 구분이 되고요. 싱글 오브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손흥민인지 아닌지 이미지 한 장당 한 가지 라벨 값이 나오는 기법이고, 저번까지 리뷰했던 알렉스넷, VGG, 레스넷, 젠스넷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라이제이션은 그래서 이 사람이 손흥민인데 이미지에서 손흥민이 어디 있는지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 이 네모 박스를 쳐주는 좌표를 찾아주는 것까지가 로컬라이제이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리뷰할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 사진에서 이 파란색 사람이 해리케인, 빨간색이 손흥민, 보라색이 가리스 베일이라고 여러 라벨 값을 인플루언스함과 동시에 그 네모 바운딩 박스까지 쳐주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나아가서 디텍션에서 그렸던 바운딩 박스가 아닌 실제 경계선을 찾아주는 기법으로서 가장 고난도의 분야가 되겠으며, 디텍션과 세그멘테이션은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 분야 등에서 여러 실생활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기법들입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의 개념을 잡았으니 디텍션에서 주로 활용되는 평가 지표인 MAP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계 기반 머신러닝에서 자주 접하는 컴퓨터 매트릭스 개념이 적용되는데요. 예측 클래스와 실제 클래스에 따라서 TP, FN, FP, TN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TP 같은 경우는 실제 값도 true, 예측도 positive인 경우로서 디텍션 분야에서는 객체를 제대로 탐지한 것으로 보면 되고, FP, 실제 값이 네거티브이나 포지티브로 예측한 것은 객체가 아닌데 객체인 것으로 탐지한 잘못 탐지한 경우, FN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이나 실제 값은 포지티브이나 예측은 네거티브로 한 경우로서 실제로서는 객체이나 객체인 것을 탐지 못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TN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모두 네거티브인 경우로서 객체가 아닌 배경으로서 배경으로 탐지한 것이 되겠으며, MAP에서는 활용하지 않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텍션의 평가 지표 MAP가 활용하는 값들은 프리시전과 리콜입니다. 프리시전 같은 경우에는 디텍션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네모 박스를 친, 바운딩 박스를 친 디텍션한 것들 중에서 실제로 객체인 것들의 비율이고, 리콜 같은 경우는 실제 진짜 객체들 중에서 디텍션을 성공한 비율들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운딩 박스를 친 것들 중에서 객체에 제대로 친 비율이 프리시전이고, 실제 객체들 중에서 바운딩 박스를 친 객체들의 비율이 리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시전과 리콜 둘 다 디텍션에서는 중요한 성능 지수인데 아쉽게도 이 둘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프리시전이 높아지면은 리콜 값이 작아지고 리콜이 높아지면은 프리시전이 작아지는 이런 서로 반비례 관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 이 그래프 트레이드 오프 관계인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게 PIR 커브라고 해가지고 프리시전 리콜 그래프입니다. 만약에 모델 하나만 분석을 한다고 하면 이 PI 그래프를 보면은 정성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모델별로 여러 가지 모델들의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나온 개념이 머신러닝에서 F1 스코어와 유사한 AP, Average Precision이고 이는 PI 그래프에서 이 아래 면적을 뜻합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AP 값들이 이미지 클래스별로 나오기 때문에 이를 모두 더한 뒤에 클래스의 개수로 나눠준 값이 Mean Average Precision, MAP가 되겠으며 이게 디텍션 모델의 평가 지표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전에는 낮은 수준의 디텍션 기법들이 있었으나 저번에 리뷰했던 알렉스넷, GPU를 활용한 딥러닝 기반 CNN 모델이 발표되면서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반 여러 모델들이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나누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원스테이지 디텍터와 투스테이지 디텍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들을 구분하는 원스테이지 기법과 투스테이지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객체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이미지에서 축구 선수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략 알아야 이 선수가 해리케인인지 손흥민인지 가레스비인인지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미지에서 객체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Region of Interest, ROI라고 하는데 이 영역을 모델단에서 사전에 추천을 해주냐 마냐에 따라서 원스테이지, 투스테이지로 나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백본 모델을 거쳐서 바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수행을 합니다. 당연히 ROI를 먼저 찾아주는 부분이 없으므로 연산량이 적어서 속도가 빠르고 하지만 그만큼 그 ROI를 찾지 않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MLP가 낮아지는 단점이 수반됩니다. 투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백본 모델을 거친 후에 사전에 리전 프로포절이라는 ROI를 추천해주는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객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찾아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수행하므로 당연히 MLP가 높은 장점이 있으나 그만큼 연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시 오브젝트 디텍션 발전 과정으로 돌아가서 원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YOLO, SSD, 레티나넷 같은 게 있고 투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RCNN을 시작으로 SPPnet, Fast RCNN, 그리고 오늘 발표한 Faster RCNN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델들, Faster RCNN이 발표되기 전에 나왔던 모델들이 RCNN, SPP, Fast RCNN이 있기 때문에 Faster RCNN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RCNN부터 주요 특징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CNN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또 아셔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Selective Search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Selective Search란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객체들이 있을 만한 영역을 검색하고 찾아주는 기법으로서 컬러, 텍스처, 사이즈, 쉐입 등에 따라서 영역의 유사도를 계층적으로 그룹핑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됩니다. 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처음에는 오버 세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픽셀 단위로 잘게 쪼갠 다음
유사도를 비교하면서 그룹핑해서 점점 좁혀나가서 객체들이 있을 위치를 이렇게 찾아주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RCNN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전에 기반한 CNN으로서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2000번의 셀렉티브 서치를 통해서 리전 프로포저를 수행한 뒤에 뽑아낸 리전들에 대해서 같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와핑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 후에 CNN 모델을 지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인 SVM으로 분류를 수행을 합니다. RCNN 같은 경우에는 CNN 백분 모델과 리전 프로포저를 처음 적용하여서 MLP를 대폭 향상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단점으로는 한 개의 이미지당 뽑아낸 2000개의 리전에 대해서 각각 CNN 백본 모델을 2000번 연산시켜야 했기 때문에 인퍼런스 속도가 GPU를 활용하더라도 이미지 한 장당 10초 이상이 걸리는 치명적인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SPP넷입니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 네트워크로서 기존 RCNN의 치명적인 단점을 극복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RCNN의 첫 번째 단점으로는 RCNN은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셀렉티브 서치로 뽑아낸 리전들을 와핑을 통해서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줬는데 이 과정에서 정보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서는 셀렉티브 서치로 뽑아낸 2000개의 리전에 대해 각각 CNN 네트워크를 적용하다 보니까 CNN 연산을 2000번 수행하여 수행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스파셜 피라미드를 적용한 SPP 레이어를 통해서 일부 해결을 했는데요.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사이즈 통일을 위해서 크롭이나 와핑을 통해서 이미지를 동일한 사이즈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 CNN 네트워크를 적용을 해줬는데요. 크롭을 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가 앞뒤가 잘리는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와핑을 하게 되면 길쭉한 등대가 뚱뚱해지는 등의 정보 손실이나 정보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SPP 넷에서는 인풋 이미지를 CNN을 바로 한 번만 적용하고 나온 피처 맵들에 대해서 SPP 레이어,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적용하게 됩니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이란 CNN에서 출력된 임의의 크기 피처 맵에 대해서 사전 정의된 크기로 풀링을 하면서 이렇게 플래튼까지 수행을 하여 동일한 사이즈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4x4 풀링 하나, 2x2 풀링 하나, 1x1 풀링 하나, 총 21개의 벡터로 고정을 시켜주는 변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스파셜 피라미드 풀링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이걸 기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NLP에서 사용되는 백 오브 월드를 변형 적용한 백 오브 비주얼 월드를 먼저 보셔야 되는데, 백 오브 월드에서 그 단어 집합에서 특징을 뽑아내는 것과 비슷하게 여기 여성 사진, 자전거 사진, 바이올린 사진에 대해서 일정 단위로 이렇게 잘라서 히스토그래마를 시켰을 때 이 자전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장과 바퀴 부분이 이미지 영역이 높으므로 이 사진은 자전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백 오브 비주얼 월드는 CNN처럼 그 공간적 특성을 계산하는 그 연산이 아니다 보니까 공간적 특성이 무시되는 단점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컴퓨터에게 줬을 때 이 사람 사진이 작고 숲 사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 오브젝트가 무시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SPP넷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이미지에 대해서 이게 만약 이미지 픽셀이라고 하면은 분할 화면을 사전에 지정한 개수대로 조정하면서 풀링하면서 뽑아내는데, 레벨 0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할을 하지 않고 이미지 그대로 백오브 비주얼드랑 똑같이 히스토그래마를 한번 시켜주고 벡터화를 시켜주고 레벨 1에서는 2x2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이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또 벡터화를 시켜주고 레벨 2에서는 4x4 풀링을 또 적용하면서 벡터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레벨 0에서는 글로벌한 특징을 뽑을 수 있고 분할을 점점 할수록 로컬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SPP넷은 스파셜 그 공간적 특성을 뽑아낼 수 있는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RCNN과 SPP넷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RCNN에서는 인풋 이미지에서 뽑아낸 리전들 2000개에 대해서 CNN을 각각 적용을 하였으나 SPP넷에서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CNN을 한 번만 우선 적용한 뒤 여기서 뽑아낸 리전들에 대해서 SPP 레이어를 통해서 조정해주는 구조가 되겠으며 이를 통해서 SPP넷은 RCNN에 비해서 인퍼런스 속도를 24에서 100, 200까지 빠르게 높였습니다. 다음은 Fast RCNN입니다. Fast RCNN을 빠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Fast RCNN이고요. 구조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투 트랙으로 이렇게 방향성을 나아가는데요. 하나는 CNN 백분 모델을 거치고 하나는 셀렉티브 서치로 리전 프로포저를 수행한 다음 여기 백본 모델을 거친 피처 맵에 셀렉티브 서치로 뽑아낸 리전들을 프로젝션해서 매핑한 다음 ROI 풀링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일정한 사이즈로 통일을 시키고 소프트맥스를 활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Fast RCNN이 이전 모델이었던 SPP 넷보다 어떤 점이 개선되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SPP 레이어를 ROI 풀링 레이어로 바꿔줬는데요. 이를 통해서 MLP를 약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ROI 풀링이란 SPP 레이어와는 일정한 크기로 풀링해서 사이즈를 통일시킨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피라미드 형식으로 여러 개를 쌓았던 SPP 넷과는 다르게 7x7 고정된 크기로 결과값을 고정시켜 놓고 한 번만 풀링해서 7x7 크기에 맞춰 값을 채우는 식으로 수행이 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여기 8x4 피처맵이 있다고 했을 때 파랑, 노랑, 빨강, 초록 이렇게 2x2 분면으로 쪼개가지고 만약에 4개의 벡터를 뽑아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4분면을 등분면을 시켜서 파란색에서는 가장 높은 값 29를 뽑고 노란색에서 가장 높은 값 31을 뽑고 빨간 부분에서 가장 높은 값 30을 뽑고 그 다음 초록 부분에서 가장 큰 값 28을 뽑아서 매핑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기존에는 SVM을 사용을 했었는데 Fast RCNN에서는 소프트맥스를 적용함에 따라서 SVM 수행 시 필요했던 디스크 스토리지가 불필요하게 되었고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소프트맥스와 세 번째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소프트맥스와 바운딩 박스를 만드는 리그레이션을 멀티태스크 로스로 합친 로스 함수를 적용하여서 모든 단계에서 백프로퍼게이션을 적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이제까지 Fast RCNN이 근간이 되고 있는 모델들을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 Fast RCNN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ast RCNN의 키워드는 다음 두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Fast RCNN까지 사용하였던 리전 프로포저 기법이었던 셀렉티브 서치를 RPN이라는 네트워크로 대체를 하였고 두 번째로는 RPNN의 앵커 박스라는 특징을 탐지하는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겁니다. 이제 Fast RCNN의 아키텍처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Fast RCNN은
어, 리전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는 RPN이 수행을 하게 되고, RPN에서 탐지한 리전을 바탕으로 패스트 RCN에서 사용했던 모델을 그대로 디텍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순서를 다시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백본 모델로 학습을 하고 피처 맵이 출력이 되면 그 피처 맵이 RPN으로도 들어가고 RPN을 거치지 않는 방향으로도 두 개 방향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RCNN, SPP, SPPnet, Fast RCNN에서는 Selective Search가 리전 프로포저를 수행했었는데요. 그 기능을 RPN이 여기서 대체를 하고요. RPNN에서는 인풋 받은 피처 맵을 다시 3x3 컨볼루션을 수행하여 특징을 더 추출한 다음 1x1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맵의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게 됩니다. 이때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게 객체인지 아닌지 일단 바이너리한 값을 출력하기 위해서 윗부분 채널 같은 경우에는 H 곱하기 W 곱하기 E 곱하기 9 두 개의 채널로 바꿔주고요. 밑에서는 바운딩 박스의 좌표 4개를 뽑아내야 되므로 4개의 채널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객체가 맞는지 객체가 아닌지 배경인지 이런 뽑아내는 것과 바운딩 박스의 위치를 뽑아내는 것을 합쳐서 리전 프로포저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여기서 백본 모델을 거쳤던 피처 맵에 ROI 풀링을 통해서 매핑해주고 그 이후에 Fast RCN에서 수행했던 디텍션 부분은 동일하게 소프트맥스와 리그레션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설명이 약간 장황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은 Fast RCN 구조에서는 셀렉티브 서치 대신에 딥러닝 기반 RPN을 적용해서 리전 프로포저까지 이 전체 리전 프로포저까지 포함한 전체 과정을 백프로포게이션을 가능하게끔 했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RPN에서는 앵커 박스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리전을 뽑아냈는데요. 이 객체의 크기가 이미지에 따라서 객체의 크기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길쭉할 수도 있고 뚱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크기와 비율을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크기와 비율의 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앵커 박스라는 개념을 적용을 했는데 앵커 박스란 이렇게 그 스케일을 달리하는 것과 비율을 달리한 여러 가지 박스 크기를 적용을 해서 여러 크기와 비율의 객체를 탐지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논문에서는 128, 256, 512 스케일을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비율 같은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1x1, 1대1, 1대2, 2대1 레이쇼까지 총 3개 곱하기 3개, 총 9개의 앵커 박스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9개의 앵커 박스는 인풋으로 받은 피처 맵에 그리드 셀마다 하나하나씩 슬라이딩 하는 순으로 적용이 되어 수행이 되겠습니다. 피처 맵의 모든 그리드 셀마다 9개의 앵커 박스가 적용이 되므로 이걸 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그라데이션처럼 연상이 되고요. 피처 맵의 크기의 앵커 박스를 곱한 H 곱하기 W 곱하기 이 K, 여기서는 K가 9고요. 이 곱하기만큼의 앵커 박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그라운드 트루스와 비교해서 그라운드 트루스와 교집합 비율을 나타내는 IOU가 0.7 이상인 경우 객체로 인식하고 0.3 이하인 경우에는 배경으로 인식하게끔 하였으며 0.3에서 7 사이의 값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박스 개념을 설명드렸으니 다시 RPN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아키텍처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인풋 이미지가 컨볼루션을 통해서 피처 맵을 뽑아내고 이 피처 맵이 리전 프로포저 네트워크 RPN에 하나 들어가고 그냥 들어가는데 여기 RPN에서 뽑아낸 앵커 박스를 통해서 뽑아낸 리전들이 ROI 풀링을 통해서 적용된 후 Fast RCN에서 만든
모델과 똑같은 디텍션 구조로 출력을 하게끔 됩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앵커 박스를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하나하나씩 그리드 셀마다 적용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적용해서 나온 값들을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리그레션 레이어로 나가는데, 이 EK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객체인지 아닌지 바이너리한 값을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을 뽑아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닉스 스코어라고 해서 어떤 스레셜드에 따라서 이게 스레셜드보다 더 크면은 오브젝트다, 더 작으면 백그라운드 배경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K인데 이 좌표 값을 바운딩 박스는 그 네모나게 4개의 좌표를 뽑아내야 하기 때문에 4K 그 좌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RPN을 적용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기존 셀렉티브 서치 같은 경우에는 CPU로만 연산이 가능했는데 RPN은 딥러닝 기반 네트워크다 보니까 GPU를 활용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그 기존 셀렉티브 서치 같은 경우에는 그 딥러닝 네트워크가 아니어서 백프로퍼게이션을 적용을 못했는데 RPN은 딥러닝 네트워크다 보니까 엔드-투-엔드 딥러닝 네트워크, 그 리전 프로포저까지 진짜 모든 단계까지 그 백프로퍼게이션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모델들을 빠르게 설명을 좀 했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 다시 랩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초기 모델 RCNN 같은 경우는 인풋 이미지에서 바로 2000개의 셀렉티브 서치를 적용하여 그 총 CNN 연산을 2000번 수행을 하였으며,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해서 이미지를 와핑하여 크기를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리전 프로포저를 적용하였고 딥러닝 기반 모델로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SPP넷 같은 경우에는 RCNN에서 이미지를 와핑하다 보니까 손실되는 정보를 보완하기 위해서 SPP 레이어라는 사전 정의한 벡터 크기에 맞춰 풀링하는 레이어를 추가하여 임의의 인풋 사이즈에 대해서 바로 연산이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CNN을 처음 인풋 이미지에 한 번만 적용하였으므로 속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베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RCNN의 저자가 발표한 후속 모델로서 SVM으로 수행하던 클래시피케이션을 소프트맥스로 대체하였고, ROI 풀링이라는 사전 정의한 크기로 풀링하는 기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맥스 적용에 따라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리그레션의 그 손실 함수를 한꺼번에 계산하는 멀티태스크 로스 함수를 적용함에 따라서 리전 프로포즈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백프로퍼게이션이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트 RCNN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 RCNN까지 셀렉티브 서치로 리전 프로포저를 수행하였던 것을 딥러닝 기반 앵커 박스를 통해서 RPN을 적용함으로써 리전 프로포저까지 모든 단계를 딥러닝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논문 리뷰는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모델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잘 설명을 해주네요. 먼저 준비 많이 한 것 같고요. 요번부터는 이렇게 합시다. 지금 전반적으로 왔다 갔다 질문을 하지 말고, 이게 20페이지 슬라이드니까 1페이지 슬라이드부터 다시 가서 여기에서 질문 1페이지, 그 다음에 2페이지 질문, 3페이지 질문, 이런 식으로 페이지 단위로 공략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게 지금 세 번째 페이지죠? 자, 요 세 번째 오브젝트 디텍션이 뭐냐, 여기에서 설명했는데, 이 부분 설명에서 질문 있는 분 있어요? 질문이 없으면 넘어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다 됐다,
혹은 질문이 있다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요 페이지 한번 상기해 보세요. 이 설명은 뭐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면 5초, 3초 기다려서 질문이 안 나오면 요 페이지는 좋은 거죠. 다 이해가 된 거죠, 지금.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넘어갈게요. 요 페이지 좋아요. 자, 네 번째 페이지 MAP. 요 페이지에서 다시 듣고 싶거나 질문이 있는 부분. 특히 이미지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 MAP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프리시전 리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그 컨퓨전 매트릭스나 이런 것들은 많이 들었고 공통사항이고, 근데 이제 AP나 MAP 쪽은 이미지 쪽으로 가게 되면 특히 많이 쓰는 이 매트릭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계속 나와요. MAP는. 네. 여기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여기서 질문 하나 하면 오른쪽에 그림 AP 있잖아. 저기 PR 커브에서 그 면적이 AP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MAP를 이 기하학적으로 그릴 수 있는 방법 뭔가요? 있나요? MAP 같은 경우에는 단순 수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그릴 필요가 그리면은 어차피 그 모델당 돌렸을 때 MAP가 수치 하나로 딱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면 AP의 민이잖아요. 네네네. AP의 민이니까 저 그림 지금 오른쪽에 저 그림이 여러 장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여러 장이 나오는 거고 그 여러 장의 면적을 다 더하고 그 여러 장의 개수를 나눈 게 MAP라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그죠? 수치로는 다 나와. 퓨리시즌도 수치로 나오고 리콜도 다 수치로 나오지 뭘로 나오나. 다 수치로 나오지. 그러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MAP가 클래스 이미지 라벨별로 AP를 평균 낸 거기 때문에 그 뭐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에 따라서 AP가 어떻게 달라진다. 뭐 이런 식의 그래프는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MAP는 그러면은 그거의 민 값이다? 네, 평균값. 그렇게. MAP가. 네. 그렇게 나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그 MAP가 왜 중요하죠? 모델들을 계속 모델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어떤 모델이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좀 성능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 PR 그래프를 쓰게 되면은 이 수치를 하나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뭐 A 모델과 B 모델의 단순한 비교를 위해서는 딱 수치가 나와주면은 이게 뭐 더 좋다, 안 좋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나왔다고 제가 찾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다 수치로 AP도 수치로 나올 것 같은데, 그죠? AP도 수치 저거 면적 다 해가지고 계산하면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AP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클래스당 다르다 보니까 어떤 그 수치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미지 클래스당 네. 이미지 클래스당 AP가 나온다. 네. 그러니까 이미지 클래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아까 제가 뭐 이 그림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선수, 이 사람 하나, 이 하나를 이미지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클래스별로 AP가 나온다 이거죠? 네네네. 걔의 평균 값이 MAP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줘야지 이미지 입장에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멀티플 오브젝트를 하는 거니까 그 입장에서는 MAP가 의미가 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 또 질문 있나요? 있으면 또 뭐 혹시 뭐 놓친 거 있으면 백 해도 되고 일단 그럼 넘어갈게요, 여기는. 네. 예. 다섯 번째, 요 계보도. 여기서 궁금한 거는 지금 보면 2014년부터 쭉 봤을 때 보면 특이하게 2014, 15년, 16년 전까지는 2 스테이지가 점령을 했어요. 그죠? 맞죠? 그러다가 네네. 2016년부터 욜로 나오면서 원 스테이지로 이렇게 뚝뚝 갔는데, 원 스테이지가 더 좋은가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좀 더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저 프라미드 네트워크는 뭐 2017년에 나왔긴 했는데, 에, 요 부분에 봤을 그, 때는 어떻게, 보통은 원 스테이지가 나오고, 이걸 투 스테이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근데 투 스테이지가 돼 있고, 그거를 아예 그냥 원 스테이지로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런데, 저것만 보면은요. 저도 뭐 정확히 찾아본 건 아닌데, 음,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도 뭐 2017년 이후에 또 많이 있습니다. 음. 뭐 이것저것 많이 있고, 아, 원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도 계속 뭐 욜로 최근에는 그 버전 8까지 나왔다고 들었는데,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데, 네. 그 원스테이지 디텍터에 만약에 더 비중을 최근에 두고 있다고 하면은 원스테이지 디텍터가 그 실생활에 적용이 좀 더 좋다 보니까, 왜냐면은 그 실생활에 결국 적용을 한다는 거는 빨리빨리 디텍션을 해줘야 된다는 건데, 투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 스테이지 디텍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 결국에는 원 스테이지와 투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속도랑 MAP 성능 차이인데, 그 MAP 같은 경우에는 점점 이게 발전을 하면서 어느 정도 올라왔고, 그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속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결국에는 둘 다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좀 더 정확도를, MLP를 높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속도를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 거냐,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둘 다 발전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음, 네. 질문, 다른 친구들. 리 없으면 요것도 넘어갈까요, 그럼? 네? 네. 여기요. 원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이 MAP 입장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빠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냐면은 음, 투 스테이지 디텍션을 보면은, 만약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은 이 부분이 객체가 있을 거다라고 먼저 리전 프로포즈를 해주기 때문에,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바운딩 박스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가, 그 MAP가 좋아지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리전 원 스테이지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리전 프로포절,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쪽 모델을 정확하게 보진 않았지만, 리전을 뽑지 않고, 리전을 뽑긴 뽑을 텐데, 정확하게 뽑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네, MAP가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MAP가 낫냐에 대한 핵심 그 부분이 살짝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리전 프로포저를 뽑으면은 네, 얘가 예측하는 것도 그 안에서 예측을 하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MAP라고 하는 그 잣대 자체가 얼마큼 네, 너가 예측한 거를 맞췄냐 이거를 뽑아주는 잣대이기 때문에 네, 얘가 이미
여기가 오브젝트가 있을 거야라고 리전을 만들어 프로포즈를 해주니까 그 안에서 이거냐 이 객체냐를 찍으니까 그만큼 확률이 높은 거지. 맞을 확률이. 찍은 네, 것만큼 맞습니다. 예측한 거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네, MAP가 높아. 얘네들 투 스테이지는. 근데 네, 위에 원 스테이지는 그게 없어. 그게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 랜덤하게 이게 오브젝트지 얘지 그러면 엄청나게 그 추천을 많이 해. 그냥 막 얘가 오브젝트일 거야 그러고 쭈락 해. 그러니까 맞을 확률이 엄청나게 많이 추천하는 것 중에 맞을 확률이 적은 거지. 그러니까 MAP 측정을 매트릭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투 스테이지보다 적죠. 낮죠. 얘가. 예. 그런 개념인가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음, 네, 그 원스테이지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논문을 제대로 본 게 아니라서, 음, 향후에 이 부분도 음, 그 논문 리뷰할 계획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요것도 넘어갈까요? 네, 예, 좋아요. 넘어가고 요건 아까 했고 네, 여기서는 뭐 셀렉티브 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그룹핑을 시키는 건데 요거는 좀 뭐 됐고요. 넘어가고 질문 네, 있으면 계속 이제 인터럽트 걸어서 하세요. 예, 여기서는 RCN은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갔는데 요때 초기 모델인데 특징이 보니까 셀렉티브 서치를 하고 그다음에 와핑이라는 저 부분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예. 그리고 SVM을 썼고 특이하게 과거의 머신러닝 쪽을 이 뒤쪽에 썼네요.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리전 프로포저이라는 셀렉티브 서치 개념을 처음으로 등장시켰던 논문 RCNN 여기까지 RCNN은 좋아요. 예,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넘어가면은 그거를 지금 보완한 게 SPPNet. 예, 그래서 랍핑하지 않고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저런 두 가지 문제를 리미테이션을 해결하려고 했다. 좋아요. 근데 여기서 왜 피라미드죠? 이름이? 피라미드. 피라미드가, 예. 어, 여기서 먼저 보시면은, 음, 4x4로 뽑은 거 하나, 음, 2x2로 뽑은 거 하나, 1x1으로 뽑은 거를 다 짬뽕 시켜가지고 적용을 하기 때문에 피라미드라고 네, 명칭이 지어져 있습니다. 피라미드 쌓듯이 잘게 쪼갠 거, 어, 점점 덜 쪼갠 거, 어, 뭐 아예 쪼개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어, 풀링을 하기 때문에, 어. 네, 아, 그런 식,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겹쳐 싸면은 마치 피라미드가 이렇게 해서 넓고 이렇게 주르르 올라간 것처럼 생각한다. 네네네, 네, 그래서 피라미드라는 용어를 썼고 피라미드 매칭이다. 네, 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레벨 제로는 사실은 저기 백 오브 비주얼 워드랑 같은 거잖아요. 레벨 레벨 네, 제로가. 네, 예, 네, 근데 레벨 맞습니다. 1은 네 조각으로 쪼갰고 레벨 2는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그때 그 밑으로 내려온 거, 그 밑에 내려왔을 때가 뭘 의미하는 건지요. 이 다음에 음. 그 플래트난 벡터를 의미한 겁니다. 이거를 다 합친 게 되겠습니다. 완전 네. 밑에 말고 지금 중간 거 말하는. 아, 이거 예, 말씀이신가요? 분포를 지금 어떻게 계산한다는. 그러니까, 아, 여기 이 부분. 예,
여기 이 이미지 쪼개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지를 뭐 파란색 부분을 백오브 비주얼 월드에서 뽑듯이 똑같이 그냥 뽑아서 히스토그래마를 시키는 거고 벡터화를 시키는 거고 예. 여기서는 이 부분만 먼저 레벨 0에서 이렇게 하나로 봤다면 이 하나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벨 1의 네. 왼쪽 네. 상단의 그 첫 번째 조각이라고 그러면 그 조각의 각각의 그 분포를 표시한 거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는 공간적 특성이 아예 무시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쪽 공간의 분포가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간적 특성을 고려를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만큼의 공간의 분포를 추려냈기 때문에 공간적인 특징을 뽑아냈다. 그리고 레벨 2로 하면 더 공간적인 특징을 뽑아냈다. 그럼 레벨 3나 4 쪽도 좀 더 만들어서 더 공간적인 거를 더 굉장히 로컬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성능이 더 떨어지나요? 논문에서는 21개를 적용을 하긴 했는데 21개 벡터를 적용하긴 했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지정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쪼개면은 또 오히려 떨어지겠죠? 그런 네, 실험도 했나요? 이 SPP 넷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넘어가 보면 공간적인 특성을 뽑기 위해서 저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가 됐었고요. 그 다음요. 넘어가고요. 요것도 아까 그 설명인데 그래서 근데 왜 여기서 빨라지죠, 지금? 스피드가 RCNN보다 24배에서 102배 정도 빠르다라고 한 거. 왜 빨라졌는지. 왜냐면 RCNN에서는 여기서 리전을 이렇게 다 뽑으면은 2000개를 뽑습니다. 셀렉티브 설치로. 그걸 2000개를 컨버전 레이어를 각각 다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2000번을. 그럼 CNN에 2000번 적용을 하는 거라서 그러기 때문에 느린 거고요. 느린 거고. 네. 여기는 CNN을 한 번만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빠른 겁니다. 리전 때문에? 저것 때문에? 네네. 프로포절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요. 처음에 리전 프로포절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뽑는 거죠, 그게? 셀렉티브 설치로 다 뽑는 건데, 셀렉티브 설치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오버 세그먼테이션을 하고 점점 그룹핑하는 이걸로 다 뽑아내고 있습니다. 패스트 RCNN까지는. 근데 그러면 셀렉티브 서치가 대단한 놈인데 이 셀렉티브 서치의 넥스트 버전은 없나요? 넥스트 버전이 RPN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RPN, 셀렉티브 설치를 RPN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어떻게 뭘로 대체한 거죠, 그게? RPN이? RPN이 네. 이 앵커 박스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보면은 이 전체가 RPN인데 이렇게 보시면 RPN인데 피처 맵에 대해서 컨버루션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앵커 박스를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와 리그레이션 레이어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네, 이렇게 대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앵커 박스 여러 가지 스케일과 레이쇼로
만들어주는 박스를 적용해서 슬라이딩 윈도우 적용해주는 게 셀렉티브 서치를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셀렉티브 서치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까 그 뭐 그룹핑하고 뭐 이런 그 그룹핑하고 뭐 그러니까 클러스터링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약간 머신러닝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하이어라키컬 그룹핑이라고 했는데 그 머신러닝처럼 뭐 클러스터링하고 그룹핑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 네, 아까 RPN 같은 경우는 딥러닝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넥스 스텝으로 확 바뀐 거군요. 그 네, 부분이 네, 바뀌었네요, 많이. 그죠? 네, 그렇게 컨셉 자체가 바뀌었네요. 셀렉티브 서치가 아니라 같은 리전 프로포절이긴 하지만 리전을 프로포절을 하지만 얘는 셀렉티브 서치. 예, 그래서 더 좋아진 건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래서 RPN 적용해가지고 어, 가장 크게 좋아진 게 어, 기존에 이게 만약에 셀렉티브 서치였으면은 음, 이 부분이 머신러닝에 가까운 기법이다 보니까 음, 딥러닝이 아니다 보니까 음, 그 백프로퍼게이션이 음,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음, 그래서 패스트 RCNN까지는 음, 이 리전 프로포저를 제외한 음. 여기 요 단만 백프로퍼게이션을 적용을 했었던 거죠. 어, 리전 어, 셀렉티브 서치는 그냥 어, 돌렸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셀렉티브 서치로 리전 프로포저를 하는 이, 이 단계의 어. 수행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 페스터 RCNN에서는 여기까지 다 음, 그 딥러닝 네트워크로 백프로퍼게이션이 가능하다 보니까 음. 수행 시간을 좀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수행 시간을 줄였다. 백프로퍼게이션이 되면서 그 네네. 딥러닝을 하면서 네. 그리고 엔드 투 엔드가 되고 네. 음, 아키텍처의 변화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다시 그 여기까지 봤었나요? 네. 여기까지 받고 여기 여기입니다. 보고 그다음 베스트 RCNN이 음, 뭐 저렇게 했다니까 좋아요. 음, 네, 그리고요. 여기서 제가 좀 저도 헷갈렸던 부분인데 음, 이 ROI 풀링이 음, SPP 레이어와 뭐가 다른가 처음에 음, 풀링하는 게 비슷해가지고 그랬는데 음, SPP 레이어는 아까 보시면은 이거 피라미드 풀링이었잖아요. 이렇게 뭐 피라미드 풀링이었는데 여러 번 적용을 했었는데 어허, 여기 ROI 풀링에서는 이렇게 여러 번 적용하는 게 아니고 어, 한 번만 이렇게 랩핑을 하는 식으로 어, 여러 개를 쌓지 않고 한 번만 어, 하는 게 어.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ROI 풀링을 그러니까 region of interest 관심 있는 지역을 풀링한다는 건데 그걸 7 x 7로만 그냥 했더니 더 좋아졌다. 근데 그 SPP 했을 때 이렇게 보면은 개념으로 그냥 컨셉으로 봤을 때는 이 넓은 지역 하나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미들 지역 그다음에 굉장히 그 세심한 지역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했으니까 뭔가 이렇게 뭐 큰 특징과 작은 특징들도 다 뭔가 이렇게 서메이션이 된 개념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이제 좀 이렇게 느끼는데 ROI 네네. 풀링으로 하나 했는데 뭐 더 좋아졌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는 그거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땐 저도 SPP 레이어가 어, 좀 더, 네, 더 특성을 많이 뽑아낼 수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어, 여기서는 이런 방법을 했을 때 어, 더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막 엄청 현저하게 높아진 건 아니고 음, 아주 약간 높아졌다 이 음. 정도였습니다. 너, 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얘기는 없나요? ROI 풀링을 했더니 아니면은 거꾸로 야 너 그 전 단계를 무시하는 거지. 야 너 그렇게 뭐 글로벌하게 그다음에 로컬하게 뭐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뭔가 그렇게 네가 해도
그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 뭐 그냥 ROI 풀링 같은 걸로 하나 그냥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너가 그 굉장히 머리 써가지고 컨셉을 넣어가지고 뭔가 그 논리를 짜가지고 뭔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냥 하나 써도 다 그거 다 되고 다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졌어.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피라미드 SPP라는 개념이 크게 중요한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이게?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네. 제가 이거 답은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할 때 네, 주세요. 카톡을 안. 네. 어, 오케이 그런 개념으로 좀 느낌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 어, 알겠어요. 그다음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페스터 RCN은 여기서 진정한 딥러닝의 메커니즘이 나온 거군요. 엔드 투 엔드. 그다음요. 여기도 앵커 박스라는 거 넣어가지고 저렇게 스케일과 레이쇼 이 두 개 단계로 해서 9개의 앵커로 저렇게 뽑아서 했는데 여기서 IOU의 0.7 이상이고 0.3 미만 이하일 때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저렇게 나오는 건가요? 어, 이거는 음, 0.7 스레졸드 같은 경우에는 음, 이 논문 저자가 설정한 값이고요. 음, 어, 아까 뭐 실험을 했는데 파지티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 음. 질문을 정확하게 실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실험이죠, 결국은. 실험을 여러 번 스트레스 해보니까 0.7과 0.3이 최적화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인지. 실험을 했을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그 부분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아가지고 이렇게 음, 설정을 했다 정도 제가 음, 확인을 하고 넘어가가지고 음, 그것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험을 해서 음. 이렇게 결정을 한 건지. 네. 아마 뭐 실험했겠죠. 안 했다 그러면은 음, 당연히 질문 네, 들어왔겠죠. 네. 예, 그 다음요. 어, 네,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가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저쪽으로 이제 그 리전 프로포전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부분 들어갈 때 메커니즘이 아키텍처도 달라지고 메커니즘 알고리즘도 달라진 그런 부분인 거죠. 지금 보면 그죠? 조금 네네.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요. 저 여기서 제가 설명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어, 여기서 제가 백프로포게이션이 전체적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포워드가 들어가서 다시 올 때 뭐 전체가 다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어가지고 갔다가 올 때는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또 한 번은 이런 식으로 학습하고 교차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딥러닝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따로따로 교차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네, 이거는 실험하는 중에 이제 과정이어가지고 네, 설명드렸습니다. 네. 페스터 RCNN 자체의 논문의 관련 연구에 아까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런 메커니즘들을 다 얘가 한 번은 언급하고 했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금 이 PT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집어넣은 건가요? RCNN, SPP는 Fast RCNN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다 언급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아예 비교도 되어 있고요. 페스터 RCNN이 네, 네네. 오케이. 그 다음요? 넘어가 보면 웹업 그 다음요?
그러면은 지금 페스터 RCNN 넥스트 버전은 혹시 있나요? 마스크 알센인 것 같은데, 음, 저도 그게 어떤 모델인지는 아직 잘 확인을 안 해가지고, 네. 이, 마스크 알센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저것 모델들 있더라고요. 이게 2000, 지금 페스터가 2017년? 15년입니다. 아, 2015년 꽤 됐네요. 이것도. 네, 네. 음, 그렇군요. 그런데도 여전히 페스터 RCNN이 논문에서 요즘 논문에서도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원스테이지에서는 욜로 논문 굉장히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쪽은 뭐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요. 여기까지 많은 부분을 또 많은 개념 또 배웠네요. 어, 질문 우리 승세 학생이 한번 질문이나 여러 가지 코멘트. 어, 제가 사실은 그 데이터 마이닝 1학기 수업 들을 때 과제로 마스칼 CNN을 했었어가지고 좀 그때 한 거랑 돌려보면서 기억을 좀 더듬어 가고 있거든요. 어, 근데 일단은 사실 이게 저는 페스트 RCNN은 알고 있었는데 페스터 RCNN은 이번에 처음 봐서 좀 새롭게 알게 됐고 마스칼 CNN은 네, 그, 그 모델 자체는 별 차이가 없고 마스크 디텍션 하는 것만 레이어가 추가가 된 거고요. 음, 네, 실제로 돌려보니까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어떤 게요? 어, 콜앱에서 한번 마스칼 CNN 그 저기 환경을 조성해서 음, 돌려봤는데 음, 그냥 GPU가 좀 달린 거로 돌려야겠더라고요. 콜앱 환경에서는 음, 돌리기가 좀 애매한 것 음. 같더라고요. 콜랩에서도 GPU 지원되잖아요. 지원 됐는데 어, 조금 제가 이거를 돌리는데 애를 먹었던 게 이게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는지 생각보다 느렸습니다. 어, 느리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 제가 맨 처음에 세팅 잘못했을 때는 막 2시간이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뭐 예, 하는데? 근데 그 마스칼 CNN 돌려가지고 어, 사진에 대한 정답을 찾아내는 게 이제 어, 그 캐글에 있어서 어, 한 사진 1000개 정도 정답 찾는 거 해봤는데 한 2시간이 넘게 걸려서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네. 음, 오랜만에 해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 음, 그렇군요. 됐, 됐죠? 네, 이상입니다. 인남 학생은 어때요? 네? 저는, 어, 저는 지식이 좀 얕아서 이해하느라 바빴어요. 어, 이해는 됐나요? 아, 네, 대충 음, 어떤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긴 해요. 네. 이거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계속 듣고 이런 거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이렇게 그 친밀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이쪽이 거의 대부분 그래서 많은 어떤 기법, 메커니즘, 뭐 그다음에 구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면서 이런 구조로도 생각을 해봤구나. 여기는 이렇게 해봤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게 더 좋아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법으로 또 풀링을 하네. 저런 기법으로 또 저렇게 하네. 로스 펑션은 이럴 때 이렇게 쓰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듣다 보면 친밀하다 보면 조금 더 이제 이게 스텝업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경학생은 어때요?
잘 들었습니다. 아, 다음에 발표를 또 이어서 해야 돼서 네. 좀 어려워진 것 같아가지고 아, 다음 발표 걱정이 좀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거니 받거니 하니까 이게 한번 치면은 이 펀치가 또 한번 오고 이게 왔다리 갔다리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서구 학생이 이렇게 해주면은 또 준비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그죠? 오늘 또 일단은 저는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조은학 회장님 어떠세요? 맨날 그 텍스트만 네, 하다가 네, 저희 텍스트만 하다가 요 이미지 좀 잘 모르긴 한데, 하나 좀 궁금한 거는, 아, 그 15페이지에, 어허, 어허. 여기에, 처음 시작할 때 이미지가 들어오면, 음, 저기 사전 학습된 VGG 모델을 통하고 나서 이제 피처맵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요 사전 학습된 요 VGG는, 누군가가 이제 어떤 만들어 놓은 것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갖다가 통과시키는 건가요? 아니면은 VGG를 여기서 사전에 이미 학습을 한번 시켜놓고 요 아키텍처를 태우는 건가요? 그 저번까지 네. 정하원우랑 저랑 계속 돌아가면서 발표했던 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들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그것들을 학습을 한번 시키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사전이 학습됐다는 것이 네. 이 본인이 한다는 건가요? 여기서는 보통은 본인이 또 학습을 시킬지 아니면은 거기서 이미 학습된 가중치를 그대로 가져올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학습을 시켰습니다. 기존 사전 학습된 거도 학습이 된다? 네네네. 그러면 데이터가 되게 많이 사전 학습된 거를 가져와서 돌리면은 더 정확도가 높아지겠네요.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그 거의 그러면 트랜스퍼 네. 러닝을 시켜가지고 네. 했다고 보는 건가요? 네네네. 트랜스퍼 러닝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프리 트레인드 VGG 쪽을 태웠다. 그렇군요. 네. 궁금한 거 막 질문하다 보니까 또 새롭게 보게 되고 관심 있게 또 보게 되니까 일단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 또 그 기술 했다가 이렇게 적었다가 서구 학생은 또뭐 혹시 부족한 건 아니면 잘못 설명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만약에 있다 그러면 또 혹은 보충 설명 뭐 다음 시간에 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역량은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로 오늘 하도록 하죠.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짧고 아주 굵게 내용을 잘 설명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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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